갓앤디 영문법 청균설 앤디입니다. 수학력 평가 기출 어법 문제를 연도별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수업 96학년도 수능시험에 등장했었던 어법 문제입니다. 역시 두 문제 등장했었는데요. 밑줄 친 부분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 가장 잘 고쳐진 것은 앞에 나와 있는 문제의 하이브리드 문제입니다. 두 가지 문법상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오늘 적용된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간접 의문문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간접 의문문은요, 글자 그대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의문문이 통째로 큰 문장의 문장 속문 중 하나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 이게 간접 의문문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내용상 이거죠. 그러니까 의문문이 아닌 것처럼 표기해야 한다.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의문문이 통째로 큰 문장의 문장 속문 중 하나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따라서 의문문이 아닌 것처럼 표기해야 된다가 중요하니까 자, 밑에 나와 있는 예문을 한번 보세요. I know it. 나는 그걸 안다. 라는 문장이랑 Who is he? 그는 누구냐? 라는 의문문입니다. 두 개를 합쳤어요. 여기 나와 있는 it가 Who is he? 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I know 라는 나는 안다 라는 문장에 걸리는 목적어가 여기 있는 요 문장 Who is he가 들어가겠죠. 따라서 요 문장이 목적어라고 치면 나는 그 사람이 누구냐를 안다. 이가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의문문이 아닌 것처럼 표기해야 되니까 이게 왜 who가 앞으로 나가고 he보다 is가 앞으로 나갔어요? 의문문이니까. 따라서 의문문이 아닌 것처럼 쓰려면 I know 쓰시고 의문사는 무조건 먼저 써야 되는 거죠. 주어 he가 먼저 오고 동사 is가 나중에 나와서 who he is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럼 요게 목적어가 돼서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안다가 되죠. 됐죠? 자, he 주어가 앞으로 나갑니다. is 동사가 뒤로 빠집니다. 의문문이 아닌 것처럼. 단 여기 하나만 추가시키면 문장 부호는 큰 문장 부호를 따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점 피어리드 찍어야죠. I know 큰 문장 부호가 평서문이니까. 됐죠? 자, 다음 이것만 갖고 결국 간접 의문문을 우리가 의문사 주어 동사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는데 사실은 의문사 주어 동사 이 어순만 알고 있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이걸 강조하기는 해요. 하지만 이것만 갖고 안 되는 게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의문사 주어 동사로 간접 의문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I know it. 나는 그걸 안다 그랬어요. 근데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입니다. Is she a doctor? 그녀가 의사냐? 그랬어요. 이거를 이 대신에 이 문장을 집어넣으면 자, 요 자리에 is she a doctor 이게 들어가서 요게 통째로 목적어 역할을 하면 나는 그녀가 의사냐를 안다가 되죠. 따라서 이거를 간접 의문이니까 의문문이 아닌 것처럼 표기해야 되죠. 일단 고를 땐 if나 아니면 whether를 붙입니다. 접속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의문문이 아닌 것처럼 쓰면 주어인 she가 먼저 오고 동사 is가 뒤로 빠지고 doctor 이렇게 되고 문장 부호는 큰 문장 I know 평서문이니까 점 찍으면 if나 whether가 이끌어주는 요 문장이 통째로 목적어가 돼서 나는 그녀가 의사인지 아닌지 안다가 되죠. 이때 if나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을 해주는 접속사다 이겁니다.
됐죠? 특히 중학생들 보시는 사람 있으면 요 if나 whether는 요거는 시험 문제 주관식으로도 잘 나오죠. 됐죠? 자, 다음 문법상 또 한 가지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내용인데, 자, 시제 얘기를 할 겁니다. 과거 완료입니다. had 플러스 pp. 근데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선 선생님이 먼저 기본적인 말씀을 좀 드려야 돼요. 자, 일단 가보시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 라고 보시면 여기 지금 미래가 있다고 치고 미래 이전이 현재겠죠. 그리고 현재 이전을 과거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영어에서는 과거 이전도 있습니다. 대과거. 우리나라 말에는 없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말씀드리는 대과거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 이거는 특정한 시점을 딱 집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이전인 과거서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의 덩어리 이걸 얘기할 때 우리가 현재 완료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과거 이전인 대과거서부터 과거까지의 시간의 구간, 시간의 덩어리 이걸 우리가 과거 완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특정한 미래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서부터 미래까지의 시간의 덩어리를 우리가 미래 완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 얘기입니다. 완료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일단 시간의 구간, 그러니까 덩어리 개념으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특정한 시점을 딱 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됐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과거 완료라는 건 기준되는 시점이 과거란 얘기고, 과거 이전서부터 과거까지에 있었던 일이, 과거 이전에 있던 일이 요 기준되는 시점인 과거까지 어떻게든 영향을 끼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료나 막 끝낸 거죠. 경험이나 혹은 계속이나 혹은 결과 네 가지 중에 하나로. 됐죠? 그러니까 시간이 덩어리 개념이죠. 자, 일단 한번 보실게요. 보시면 과거 이전, 즉 대과거에 있었던 일이 과거까지 영향을 끼칠 때 과거 완료 씁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전, 즉 대과거부터 특정한 과거까지의 시간의 덩어리 개념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예문 보실게요. I had finished my breakfast when he came. 그가 왔을 때 어때요? came, 기준되는 시점이 과거죠, 과거. 그가 왔을 그 시점, 그 과거에 나는 had finished my breakfast. 내 아침 식사를 막 끝마쳤다. 이랬습니다. 즉, 과거 이전서부터 아침 식사 먹다가 그가 왔던 그 과거에 막 완료가 됐다. 이 얘기죠. 과거 완료의 완료입니다. 다음 두 번째. I recognized the girl at once. 나는 즉시 그 소녀를 알아봤다, 인식했다. 알아봤다, 인식했다. 기준되는 시점이 과거입니다. Since, 왜냐하면 I had met her before. 내가 전에 그녀를 만나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 이때 since는 때문에 라고 쓰이는 접속사고요. 즉시 알아봤던 기준되는 시점이 과거니까 그 이전에 그녀를 이미 만나본 적이 있죠. 과거 이전, 대과거서부터 있었던 경험이 과거에 영향을 끼쳐줬죠. 경험이란 얘기입니다. He had lived in Chicago before he moved to LA last year. 그랬습니다. 그가 작년에 LA로 이사하기 전에 시카고에서 살아왔어. 기준되는 시점, 작년에 LA로 이사했었습니다. moved, 기준되는 시점이 과거죠. 근데 그 이전에
작년에 LA에 이사 왔었던 과거 이전에 그는 시카고에서 살아왔었어요. 대과거서부터 과거까지. 이해가죠? 그죠? 즉 기준되는 시점이 과거, 그 이전인 대과거서부터 과거까지 계속이죠. 다음 I had lost my coat when I left the train. 내가 그 기차를 떠났을 때 기준되는 시점 과거 맞습니다. 기차 떠난 게 과거죠. 나는 내 코트를 잃어버렸었다. 기차 떠났어요. 내가 기차를 떠났던 그 과거에 이미 코트는 그 결과 잃어버렸어요. 결과입니다. 됐죠? 과거 이전에 있었던 일이 과거까지의 완료, 경험, 계속, 결과 4개 중에 하나로 영향을 끼치는 시간의 덩어리, 그게 과거 완료입니다. 다음 또 하나, 과거 완료를 had 플러스 pp로 표시하는데 표기법은요, 과거 완료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had 플러스 pp꼴로 쓰는 게 또 있어요. 대과거도 그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대과거는 과거보다 먼저라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고,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먼저 있었던 일이 과거까지 영향을 끼치는 거고. 됐죠? 따라서 요거는 그냥 스냅샷, 이거는 시간의 덩어리. 됐죠? 자,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과거 시제입니다. 표기법 똑같죠? had 플러스 pp. 이건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겁니다. 따라서 단순히 과거보다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나 사건을 얘기할 때 이렇게 쓴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He had injured his leg. 그는 그의 다리를 부상당했습니다. And 그래서 축구 경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축구 경기 할 수 없었던 게 과거인데 과거보다 이전에 이미 다리에 부상을 입었죠. 됐죠? 자, 그러면 지금 2가지 확인했습니다. 간접 의문문 보셨고요. 그 다음에 과거 완료 보셨어요. 그럼 이제 문제 들어가 봅니다. 다음 글의 흐름으로 보아 밑줄 친 부분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 가장 잘 고쳐진 것은 그랬어요. 96학년도 수학력평가 어법 문제입니다. Robert was going steady with Susan 그랬습니다. Go steady with 수거가 보입니다. Go steady with 누구누구와 함께 꾸준히 가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사실은 사귀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로버트는 수잔과 사귀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was thinking of marrying her. 그녀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 중이었습니다. 요거 중요한 단어죠. 자, 일단 중요하니까 따로 한번 봅시다. marry. 이거 삼형식 동사죠. 누구누구와 결혼하다라고 기억해서 자체에 와를 포함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목적어 바로 옵니다. 됐죠? 따라서 그녀와 결혼한다 with 쓰면 안 되죠. 삼형식 동사가 목적어 바로 와야지. 여기 marry를 쓰시고 만약에 with를 쓰고 그 다음에 목적어를 쓰면 이건 무조건 틀립니다. 이게 틀리는 이유는 여기다가 전치사 with를 붙이게 되면 우리나라 말로는 어울릴 것 같지만 이게 with가 전치사가 되고 뒤에 목적어 명사가 와서 그래서 전명구 80%는 부사구라고 그랬죠? 부사구가 되면 목적어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이해가죠? 따라서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with 못하요. 자, 로버트는 수잔과 함께 꾸준히 사귀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그녀와 결혼하는 걸 생각 중이었습니다. 그는 원했습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원했다. 과거 시제가 나왔죠. 즉 시제가 과거 시제입니다. 기준되는 시점이 과거란 얘기죠. 자, 밑에 선생님이 써놨습니다. 그는 주어, 원했다. 과거 시제가 과거죠. 뭘? to know, 알기를 원했다. 투부정사, 명사정용법, 원이드에 걸리는 목적어입니다. 근데 뒤에 3가지, 목적어가 3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죠. 자, what kinds of girls her sisters were 이겁니다. 간접 의문문. 자, 보세요. what kind of girls 그랬습니다. 여기 띄어쓰기 돼야 되는 거죠. 자,
What kind of girls? 의문사. Her sisters. 주어. were 동사. 간접 의문 어순이죠. 의문사 주어 동사. 그녀의 언니들이 무슨 종류의 소녀들인지. 됐죠?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What her father was like. 그랬어요. What 의문사. Her father 주어. was 동사. 그녀의 아버지가 무엇과 같았는지. 어떤 사람인지. 다음 세 번째입니다. and 뒤에 세 번째 목적어. How long did her mother die? 일단 how long이 들어갔어요. How long이란 얘기는 시간의 경과가 들어가 있잖아요. 자, 얼마나 오래? 시간의 경과. 따라서 특정한 시점을 딱 집어주는 게 아닙니다. 시간의 덩어리 개념입니다. 다음,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주면서 의문사죠. 다음, her mother 주어 와야 되고 다음에 동사 와서 간접 의문 어순이 돼야 되는데 그녀의 엄마가 얼마나 오랫동안 돌아가신 상태였는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자, how long 의문사. her mother 그녀의 엄마가 주어. 다음에 원했다가 과거니까 엄마가 얼마나 오랫동안 돌아가신 상태였는지 돌아가셨던 거 과거보다 먼저죠. 즉 had 플러스 pp had been dead. 그래서 이렇게 오시면 자 과거 완료와 간접 의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문제였었고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였습니다. 됐죠? 자 오늘 두 번째 문제 보실게요. 사실은 이게 더 흔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밑줄친 부분 중 어색한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은 그랬어요. 자 가봅니다. 제가 지금 유형별 실전 문제를 연재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 문제가 바로 거기에 해당 사항이 있는 거예요. 일단 밑줄 쳐진 부분에 동사가 있으면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게 이른바 수의 일치입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단수 주어면 동사를 단수 동사, 주어가 복수 주어면 동사를 복수 동사 써야 되는 걸 가장 먼저 의심해 봐야 돼요. 자, 일단 들어갑니다. The pact summoned interested enough to give help to poor villagers often work wonders. 자, 고스란히 밑에다가 써놨습니다. 일단 요걸 보실게요. The pact가 이 문장 주어 맞습니다. 그 사실은. 다음 동사는 어딨냐면요. work 이게 동사입니다. 됐죠? 그리고 work가 일형식으로 쓰이게 되면 일하다, 공부하다, 혹은 효과를 발휘하다.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지만 이게 삼형식으로 쓰이게 되면 만들어내다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땐 뒤에 목적어 맞죠. 여기서 삼형식입니다. 그러면 뒤에 오는 요 wonders 이게 목적어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문장은 아주 간단해요. 그 사실은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주어가 3인칭 단수 시제가 현재 시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어때요? 여기 나와 있는 work 일반 동사 뒤에 s나 es를 붙여야죠. 여기 work 뒤에 s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없잖아요. 그죠? s가 빠졌죠? 따라서 답은 B. 선생님 그럼 중간에 있는 건 뭐예요? 자, 중간에 있는 거 보실게요. 여기 that가 보입니다. 그리고 some은 누군가가 주어, is 이형식 동사, interested 보어, 누군가가 관심 있다라는 사실 이거죠. 이때 that는 접속사고요.
접속사는 문장하고 문장을 붙여주는 본드죠, 그죠? 그리고 앞에 더 팩트가 나와 있을 때 접속사 that는요 동격을 나타내주는 접속사입니다. 따라서 이때 that는 equal 표시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서번서부터 religious까지 이게 팩트죠. 누군가가 관심 있다. 그런 사실 이겁니다. 다음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게 보입니다. 자, 여길 보실게요. interested 형용사, 다음 중간에 enough, 그리고 뒤에 투부정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형용사 enough, 투부정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뒤에서부터 해석해야 됩니다. 뭔 말이냐면, 자, 투부정사 할 만큼 enough 충분히, 그 다음에 형용사 한, 이렇게 해석해줘요. 투부정사 할 만큼 충분히 형용사 한. 다음 두 번째 enough는요 무조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형용사로 쓰이면은 충분한 이런 뜻이고, 부사로 쓰이면 충분히 이런 뜻인데, 만약에 형용사 enough 투부정사 요 뜻으로 요런 형태로 사용이 되면 그럴 때는 무조건 부사적 용법입니다. 충분히. 됐죠? 다음 세 번째, 이때 형용사 enough 투부정사에서 투부정사는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세 가지 중에서 무조건 부사적 용법이다 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팩트가 대절이니까 누군가가 불쌍한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만큼 충분히 관심이 있다라는 사실은 종종 놀라운 일을 만들어냅니다. 됐죠? 자, 문제의 하이라이트, 수일치 문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주어와 동사를 띄워놓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것들이 거품이죠. 거품 제거해야 됩니다. that서부터 open까지 전부 거품이라서 the fact라는 핵심 주어에 work라는 결정적인 동사가 서로 단복수가 일치돼야 된다라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어야지 맞히는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 96학년도 수학력 평가 실제로 출제됐던 기출어법 문제 다 보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